자, 모평균의 추정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12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쪽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평균의 추정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평균, 말 그대로 모집단의 정보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모평균인데, 모평균을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모평균을 추정할 필요가 없죠. 맞죠? 모평균 추정할 필요 없이 그냥 전수조사에서 평균 내보는 게 모평균이죠. 맞습니까? 모집단의 평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납니까? 이렇게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 뭐 정보들이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A1으로 하자. A1, A2, A3 막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여기서 샘플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표본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표본은 이제 3개짜리죠. 어떻게 보면. 이 표본의 평균을 구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하나를 X바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또 구하거든. 그 말인즉슨 뭐 여기 A4, A5, A6 이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막 3개를 뽑아. 그럼 이게 또 X2바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것들 자료가 이제 변수잖아요. 계속 바뀌는 수잖아요. 맞죠? 그럼 이 자료들 자체도 뭐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자료 자체들이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 즉 X바에 대한 것도 나중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얘들아, 맞죠? 그때 평균, 모평균하고 같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분산자리 못 써였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썼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다 찾을 수 없어요. 이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만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는 결국에는. 그럼 요거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 돼요? 모집단의 평균이 M을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흐름이 여기야. 그러면 추정에는 두 가지의 추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 추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점 추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구간 추정만 할 겁니다. 점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한다고 치자. 몸무게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했는데 내가 예상을 하는 거야. 야, 전국의 평균이 한 60 정도 될 것 같아. 60이야! 이렇게 딱 해버리면 어때? 그거는 오차가 생길 확률이 높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간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몸무게가 한 60에서 평균이 한 65 정도 사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추정하는 거를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게 확실히 100%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몸무게가 59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뢰도 구간이라는 게 생긴데 그래서 신뢰도 뭐 95% 안에서 뭐 요 안에 있을 거다 추정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무슨 추정을 한다? 구간 추정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표본 평균이나 표본 표준 편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이용하여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뭐라고 한다?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게 그 밑에 2번 내용인데요.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서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지금 X바 정보를 가지고 X바 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M을 추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데 뭐 95% 안에 요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 신뢰도가 있을 거고 뭐 99%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X바의 정보를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X바로 갈게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M이 평균이 여기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X바를 찾았는데 X바가 이쪽에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바 정보가 표본 평균이죠. 한마디로 표본 평균이 여기에 딱 걸려 있어. 근데 요게 어떤 특정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보면 이걸 알고 있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 보면 당연히 평균은 어디로 돼 있고요? 0으로 돼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96인 거 알고 있나요?
95% 구간.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Z축이죠. Z일 때 이 구간 내에서 있을 확률이 95%거든요. 0.9가 나요, 이 넓이가.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겠죠. 결국에는 P, Z가 마이너스 1.96에서 어디 사이에 있어요? 1.96. 이 값을 계산한 게 얼마다? 확률이 0.95라는 걸 알고 있죠. 맞아요. 자, 근데 이 Z를 한번 봐보자. 이 Z는 표준화를 한 후의 상태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96이고요. 자, 이건 뭐 분해예요, 얘들아? 이거 표준화식이 뭐야? Z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했어? 표준화. 그렇죠? X바. 맞아요. 이 X바에 대한 정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 이렇게 됐고요. 맞죠? 분모가 표준편차였잖아요. 맞죠? 표준편차. 이거죠. 루트 씌운 거.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1.9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0.95라. 95%의 신뢰도 구간을 구할 겁니다. 자, 우리 뭐 추정하고 있어요? 뭐 평균 추정하고 있죠. m을 추정하고 있어. m을. 맞죠? 그럼 이 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m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면 이거 곱하고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결론만 쓸게요. m이 되고 x바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x바 그 다음 뭐가 되지?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95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즉 모평균이 신뢰도 95% 안에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여기랑 여기를 뭐라고 하냐? 신뢰 구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을 95%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표본을 한 개만 뽑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냥 평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이 요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계산할 때 이걸로 계산한다. 자, 이때 이 용어들을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정규분포 n이 있는데 이걸 따른 모집단 크기 n이 이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은 맞죠? 그게 충분히 크면은 뭐냐?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때 평균 m이고 그때 표준편차 이건데 분산이 이건데 그때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99%는 여기만 바뀌면 되겠죠. 맞아요? 99%는 2.58이거든요.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 보면은 99%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5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58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넓이가 0.9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만 얼마로 바뀌면 돼요? 2.58로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맞습니까? 모평균을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추측한 이 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균을 추정을 할 거야. 모평균 추정을 할 건데 신뢰 구간이 길면 길수록 안에 있을 확률이 높겠지. 맞아요? 당연히 높겠죠. 맞죠? 그렇죠? 넓으면 넓을수록. 맞아요? 그 다음에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있을 확률은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건 또 뭐냐? 바로 이 n에 대해서 얘를 고정시켜 볼게요. 우리는 신뢰도를 95%로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고정시켰어요. 근데 요 값이 커지면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줄어들게 되겠죠. 맞아요. 요 값이 줄어들잖아요. 맞죠? 맞아요? 즉 n값이 크다라는 거는 뭐예요? 표본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표본의 크기. 이 n이 표본의 크기잖아요. 맞죠? 표본의 크기. 즉 샘플링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샘플을 할 건데 100명 뽑는 것보다 1000명 뽑는 게 어떻게 돼요? 이거 값은 고정됐다. 신뢰도를 95% 고정시켰다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죠. 맞습니까? 즉 평균, 모평균을 더 작은 범위 안에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 이해돼서? 자고 있었으면 뭘 이해해? 앉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신뢰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요걸 뺀 값이야. 이해돼요? 여기서 요걸 뺀 값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신뢰도에서는 우리가 신뢰도가 뭐 95%냐 99%냐에 따라 다르니까 미지수 K로 두겠습니다. 요 값은 바뀌는 값이니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신뢰 구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 3번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참고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거죠? 이 숫자가. 맞아요? 아까 95%는 1.96이고 우리가 세 가지 다뤄요. 보통 90%, 95%, 99% 이 정도 세 가지를 다루는데 보통 95%랑 99%가 대다수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95%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그럼 그 안에 평균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모평균이. 그래서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이 간격은 짧아지고 그 다음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반비례니까 어떻게 된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고 위에 있는 또 참고 한번 더 읽어보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표준 편차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하면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라도 모표준 편차를 주지 않았으면 요거를 이제 안 준 거죠. 한마디로 주지 않았으면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 정확한 의미가 나와 있다. 129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 그러니까 표본평균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그게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신뢰도 95% 신뢰 구간의 의미에서 나와 있어요. 뭐냐? 모집단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잖아. 그러면은 표본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근데 그게 점이 아니라 뭐처럼 돼 있어요? 선으로 돼 있죠. 선으로. 근데 그 선이 그러니까 이게 표본 평균이 여기 있단 말이야. 표본이 있단 말이지. 근데 표본들을 한 개만 뽑는 게 아니라 졸라게 뽑잖아요. 맞아 안 맞아? 졸라게 뽑는데 여기가 뭐 95%라고 치자. 여기가 뭐 1.96에 이랬을 때 표본들이 이렇게 막 뽑히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거야. 무수히 뽑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요 안에 걸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걸쳐 있을 확률이.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만 보고 요 안에 있을 어떤 점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고 해석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통계학을 정말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렇게 이제 개념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면서 직접 이걸 해봐야 돼요. 자,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던지기 기록이 평균 N이래요. 근데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100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자, 그럼 여기다 써야 되겠죠? N이 100입니다. 이렇게. 조사했더니 그거의 평균, 그 표본이죠.
이렇게 이제 너네 써야 돼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너네 이걸 쓰기 시작해야 돼. 표본의 평균이 얼마고 70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 12다라고 있죠.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근데 이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식으로 나눠야 되죠. 어떻게 돼요? 100분의 얼마가 돼요? 1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때 문제에서 모 평균을 추정해라 했죠.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서. 그러면 선생님 아까 95%면 1.96, 99%면 2.58을 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주어지거든요. 솔직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96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2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우리가 주는 때 두 가지로 주겠죠. 뭐냐? 대놓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99%면 마이너스 1.96 이거 했더니 0.95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절대값을 표현해서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왔다. 자, 이거 같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 반만 주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반은 어떻게 줘요? 0부터 그죠? 0부터 이거 0이 여기 있어. 1.96 이렇게 반만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반만 주니까 이거 절반이니까 얼마니 이거? 0.475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문제에서. 자, 아무튼 요거 가지고 이제 그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조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모평균을 이제 추정한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X바 맞죠? 뭐예요? 켰어요. 네, 켰어요. 그러면 7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여기 그대로 줬으니까 1.96분의 곱하기 여기다 뭐 곱하면 돼요? 루트 쉬운 값이죠. 얼마다? 10분의 12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70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12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95%에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모평균은 얼마 사이에 있다? 계산해보면 얼마니? 답지에 있으니까 계산할게요. 얼마 주면 67.684입니다. 648이에요. 그 다음에 72.352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샘플에서 뽑았는데, 맞죠? 샘플에서 뽑은 그 X바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그 평균 뭐라고 해야 되니? 공 던지기 기록이 그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라라고 했거든요. 이것만 바꾸면 돼요. 얼마로? 거기 나와 있는 게 얼마로 나와 있냐면 2.5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8로만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원래는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Z가 9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96 이게 0.95가 되는 M값을 추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는 거꾸로 이걸 다 찾아가야 돼. 마이너스 1.96이고 여기가 10분의 12분의 70 마이너스 M 이렇게 해서 1.96 해서 M값의 범위를 추정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할 시간이 없지. 바로 여기 공식으로 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5-1번 한번 풀어봅시다. 5-1번. 안 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한 문제씩 선생님 다 풀어줄게요, 그냥. 안 돼요. 자, 필수 예제 6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3분 남았는데 가면 안 돼요? 3분 다음에 언제 오는데? 없어요. 뻥치지 마. 지금 없어요. 아, 그럼 기다리면 오잖아. 40분 기다려야 돼요. 에이, 설마. 진짜예요. 그러면 내가 그 초밥 한 점 줄게. 같이 먹으면서 기다려. 자, 필수 예제. 여기 버스. 자, 6번만 하고 갈게. 그럼 저 못하잖아요. 다음 거 타. 우리는 게 아닐까. 진짜 갈 거야? 녹화해 놓을게. 가도 돼. 네. 못할 거 같은데 3분 남았는데 어떻게 타? 뛰어갈게요. 너 엘리베이터만 타도 3분이 지날 것 같아. 아무튼 뛰어봐. 다시 돌아와.
못하면 다시 들어요. 자, 필수제 6번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정보야. 알겠어?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뭐다라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잘 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집단의 정보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그 샘플을 이제 조사하는 거지. 샘플. 표본. 표본의 거는 어떻게 되냐? 평균이 300이다.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얘가 지금 뭐예요? 300이죠. 그 다음에 N개를 이미 추출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N분의 2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너네가 쓰면서 해야 돼. 무조건 이 문제들은 이렇게 씁니다. 문제를 보고. 자, 그때 이제 95%의 신뢰 구간이 요거다 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자. 95% 해볼게요. M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00. 맞죠? 95%를 1.96으로 했네요. 맞죠?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여기 루트 N분의 얼마다? 20. 30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이걸 계산해 보니 이게 얼마다? 290.2다. 그 다음에 요게 얼마다? 309.8이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계산하면 되죠. 뭐 한쪽만 하면 되겠지. 요거 계산하자. 더하기 좋아하잖아. 빼기로 할까? 더하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1.96 여기 300 넘기게. 300 넘기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 9.8 이렇게 되나요? 와. 공 2개, 공 2개 이렇게 하고 공 하나 이렇게 하고 2개네? 오케이. 그럼 2 루트 n분의 1이 1이다 이렇게 되네. 맞아요? 맞지? 4. 뭐 틀렸어? 2 말고 4. 아 4야? 잠깐만 나 뭐 틀렸네. 잠깐 다시 처음부터 계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2 9.8 맞지? 공 2개 공 2개 맞지? 그 다음에 공 하나 떼 맞지? 요거 약분하면 196 2배 하면 2잖아. 루트 n이 4가 되네. 맞나? 맞죠? 아, 네. 여기 2고 맞죠? 그럼 n은 얼마가 돼요? 16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n값을 찾아라. 어렵지 않죠? 자,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 해서 나왔죠. 할 수 있어. 실내 구간의 길이 뭐라고? 여기서 요거 뺀 거야. 여기서 여기 뺀 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 필수예제 7번. 모집단의 정보죠. 모집단의 정보가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뭔지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정보가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원 올라온다는데요. 응? 다시 올라온다는데요. 다시 뭐라고? 올라간다고? 그래, 이미 늦었는데 왜 간 거야? 3분의 1 어떻게 가 거기를? 그렇지? 자, 그때 일부러 이미 추출해서 이게 목표이 95 추출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2.8. 근데 우리가 모집단에 아니라 표본에 대한 정보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어차피 여기를 빼면은 뭐만 필요합니까? 지금 생각해봐. 실내 구간의 길이 아까 공식이 뭐였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 안 맞아요? 왜냐면 아까 식을 보면 이거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빼는 거라고. 그럼 x반은 사라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필요한 건 뭐뭐뭐다 라는 거예요. 3개죠. 3개. 실내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샘플링한 그 모집 표본의
개수, 즉 표면 크기죠. 그 다음에 뭐? 5 표준 편차가 필요하네요. 맞습니까? 이해되죠?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보면은 2고요. 95%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1.96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맞아요? 곱하기 몇 명 했어요? 추정을? 이미 추출한 사람 수를 모르네. 맞아요? 루트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정보 10. 맞죠? 이게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2.8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n에 대한 그 인원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이 얼마다? 방부 날라갔지. 벌레였어. 밖에 새였어. 아, 새였어. 와, 나 벌을 피던 날아간 줄 알았어. 자, 그래서 n값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n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추정, 통계 파트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기본들만 좀 풀 줄 알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유형 중에서 조금 이제 너네를 헷갈리게 하는 유형들이 있긴 한데 무조건 문제를 풀 때 이런 정보들을 써놓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걸 써야 돼. 문제를 부분. 알았어? 야, 우리 앞으로 통계 파트 숙제를 선생님이 매일 내줄게. 조금씩이라도 풀어야 될 것 같아. 조금씩이라도. 자, 오늘 숙제는 방금 한 부분 밑에 문제들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몇 문제는 안 되잖아. 아, 시너지 있어? 아, 우리 시너지 다 있지? 시너지로 하면 되겠네. 시너지로. 시너지 양을 좀 정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검사 안 하면 이것들이 안 한단 말이야. 안 하고 있을 자, 자기가 시너지 하고 있다, 화통. 봐, 없잖아. 봐봐, 저기서 이러고 있잖아, 지금. 봐. 해야 되겠지? 야, 하루에 2장씩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민재야, 그래, 안 그래? 2장씩 풀자. 그렇지? 이번에 2장씩 풀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민성이도 2장씩 풀어, 시너지.